온라인 사기로 알토란 같은 전 재산 다 날리고 빚까지 졌습니다.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찍게 됐습니다. 이 영상을 찍어야 제가 한두 명의 피해자라도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리고 어찌 보면 저의 신세 한탄일 수도 있겠고요.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요. 세상에 풍파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얼마 안 남은 돈으로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다가 몸으로 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, 몸을 써서 일을 해서 200을 벌면 100만 원 이상이 병원비로 나가는 지경이 됐고,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10여 년을 노력하고 마지막 살던 곳이 재개발 지역이라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. 그래서 그 보상금으로 딱 1년 동안 원래 제가 하던 일, 그런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죽어라 노력을 하면서 한 10개월 왔어요.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은 돈으로 생활하면서 자리를 잡아야 하니까 매달 한 80만 원, 100만 원만 안정적인 수익이 더 들어와도 좋겠다 싶어서 리뷰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. 문자로 받았는데 링크를 타고 들어가니까 카톡으로 어떤 여자분 이름으로 땡땡땡 매니저라고 하면서 설명을 잘 해주었고, 그분과 카톡으로 바로 링크 들어가갖고 제 돈으로 구매를 하면 바로 수익금, 그러니까 수익금이 이제 리뷰 알바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더해서 주길래 3만 원 정도 되는, 3만 원, 4만 원 정도 되는 거 2번을 하고 한 1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바로 입금해 주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잘한다고 때마침 공동 구매가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고. 그래서 저는 뭐 한 10만 원 언저리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. 그분이 어떤 분이 이제 연락이 올 거다. 그래서 카톡으로 처음엔 연락을 받았고 라인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. 저를 초대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는 그 방에 들어갔더니 저 말고도 3명의 회원이 더 있었고, 공동 구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하고 같이 그냥 뭔가를 사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, 금액이 조금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세더라고요. 그래도 몇십만 원 언저리면 좀 가능하다 싶어갖고 했는데, 3번째 되니까 금액이 이제 뭐 1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되었어요. 근데 딱 그때쯤 돼서 그러더라고요. 지금 이 방에 있는 회원들 4명이 다 같이 미션을 종료해야만 되는 거다 하면서, 그렇지 않으면 다른 회원들에게도 피해가 간다. 그래서 좀 따라갔습니다.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. 그리고 그게 미션이 제가 생각했을 때 많아야 3개, 4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물어보지 않은 건 제 잘못이죠. 그리고 이제 단위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. 근데 저 말고 다른 회원들도 팀장님 오늘 가격이 조금 세다고 이렇게 센 것만 갖고 오시냐 했더니,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지 그때가 오후 3시 넘었었는데 좀 가격대 있는 것만 남았다 이러면서 이거 빨리 하자고. 그리고 이제 간신히 또 종료를 했어요. 이제 그거는 어떤 사이트를 링크를 주면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 갖고 제 현금을 입금을 하면 그쪽에서 제 현금을 포인트로 이렇게 바꿔줍니다. 그래서 그 포인트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이제 토스 계좌로 계속 입금을 했고, 그러면은 팀장이 뭐 입금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러고 라인 그 단톡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, 그러면 또 다른 회원들도 이제 뭐 약간 장단 맞추는 약간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장단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죠. 각자 이제 잠깐만 뭐 한 5분 정도 더 기다려 달라, 자기 마이너스 통장 좀 돈 좀 꺼내 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. 근데 이제 한 4번째 되니까 이제 2천만 원 단위가 되는 거예요. 사실 제 수중에 있던 거의 이제 제 통장에 있던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는데, 제가 이제 팀장님한테 막 사정을 했죠. 그랬더니 문제는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원들한테 다 피해가 간다. 어떻게 할 거냐.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통장 끌어당기고 살면서 지인 돈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빌려 쓰지 않고 살았는데, 결국은 지인 돈까지 해서 한 2,700만 원 빌렸어요. 근데 원래 그 지인도 돈 거래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너무 다급해 하니까 빌려줬었는데, 결국은 그렇게 해서 7,8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, 이제 뭐 미션을 다 종료했다. 이제 제가 돈이 너무 없다 계속 그랬었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미션은 그러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. 갑자기. 그랬더니 이제 뭐 마무리 잘 됐으니까 종료 끝나면 출금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, 저 이외에 다른 팀원들하고 팀장하고 막 감사하다, 뭐 오늘 수익 좋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팀장이 그러고. 근데 그때 이후로 저는 출금이 안 되는 거예요.
그래서 이건 무슨 사달이 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죠. 뭔가 이상하다. 근데 아무리 라인에 톡방에 문자를 보내도 아무도 읽지도 않고 다른 회원들이라는 분도 읽지도 않았어요.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를 그분들한테 소개시켜 줬던 카카오톡으로 연결되었던 그 어떤 매니저라는 사람도 답장을 안 해주고, 그래서 지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당장 경찰서 가서 일단 신고를 해라. 다리가 엄청 덜덜덜 떨렸어요. 사실 그 돈을 입금을 할 때부터 저는 온몸이 덜덜덜덜 떨리고 있었거든요. 제가 제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해왔었고, 그걸로 제가 다시 삶을 일으키려고 너무 많은 고생을 했고 이를 악물고 살았었거든요. 떨어진 자존감 끌어올리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었고, 근데 세상 분발을 여러 번 맞아서 그런지 그냥 인정은 빨리 됐어요. 경찰서 가는 도중에도 다리가 덜덜 떨리는데도 그냥 인정은 됐어요. 그냥 내가 또 당했구나, 바보짓 했구나. 그 리뷰 알바 하루에 2, 3만 원 벌려고 몸이 아파서 일을 못 나가니 최대한 몸 안 쓰는 일을 해야 하니 하루에 2, 3만 원만 벌어도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막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. 경찰서에 갔더니 형사분이 이 사기 많은 거 모르셨냐고 그러더라고요. 그 라인 방에 있던 팀장과 회원들이 다 한패고 심지어 그게 한 사람일 수도 있다. 근데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각본을 잘 쓴 거예요. 회원 한 명이 어떤 말을 하면 그 행동을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 좀 돌리고 올게요 이러면 그 행동을 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거기서 못 빠져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2천, 3천 손해보고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다른 분들께 피해가 된다니까 그게 제가 너무 그걸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느낌이 좀 안 좋았는데 마지막에 정말 안 좋았는데 나올 수가 없었어요. 그렇게 당하고 홍사님이 저 같은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얘기해 주셨고 위로를 해 주셨지만 결론은 그 돈을 찾을 방법은 거의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 범인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산 사람들이 돈 풍풍 쓰고 혹은 코인으로 돈을 빼돌려 놓거나 이미 그래서 잡아도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저 같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돌려주는 게 n분의 1로 돌려준다고 그러시면서 몇백억 사기당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예요. 사람이 이미 들어간 돈 회수하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. 아무래도 그게 특히나 이렇게 큰 돈이고 전 재산인데 전 재산이 아니어도 그럴 거예요. 사람의 마음은. 그런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정말 무슨 연구를 해서 엄청난 각본을 쓴 것 같더라고요. 다음 날 되니까 제가 그 전날 보냈던 문자에 답장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. 무슨 일이냐. 카톡으로 처음에 그 일을 해줬던 어떤 매니저라는 사람도 답장이 오고 그 라인 방에 있던 팀장도 자기가 이제 출근하니까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다. 그리고 제가 정말 떨렸지만 그 전날 그 물건을 구매하고 이랬던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버젓이 돌아가고 있어요. 예금주 명의랑 계좌나 은행은 바뀌었고요. 뭐 이런저런 거 알아봐 주겠다 막 이렇게 시간을 적절히 끌어. 그리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. 그쪽 회사에서 제가 수익이 얼마 이상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. 그러니 자기네한테 소득세를 보내래요. 근데 이제 저는 당한 거 이미 알고 있었고 그때서야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. 소득세는 내가 국세청에 내야지 내가 왜 너네들한테 내니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아는 척 안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 보고 싶은 거예요. 기가 막혔고 계속 떨렸고 정신은 없었지만 아 그러냐 그런데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 어떻게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경찰에 전화했더니 형사가 소득세 절대 주면 안 된다. 그 어떤 돈도 다시 주면 안 된다.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그랬어요. 정말 잔인하다 이 사람들. 정말 탈탈 털고도 더 털려고 하고 있었고 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10억을 저처럼 사기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얼마를 더 주면 돈을 주겠다 이랬대요. 그래서 또 입금을 했대요. 결국은 못 받은 거죠. 그냥 너무 어이가 없는 게 하루에 2, 3만 원 벌이 만들려고 나머지 전 재산과 빚까지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는 있었어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이유가 혹시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많이 아프거나 저한테 큰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 쓰려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쓰지 않고 살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지인한테 빌린 돈 다는 못 갚았지만 개인 연금보험 들고 있었던 거 해약해서 그것도 정말 힘들게 버티면서 유지해 왔었는데
그걸로 상당 부분 갚고, 지인이 당장 먹고 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좀 자기한테 다 돌려주지 말고 조금은 남겨서 저 먹고 살고 있으라고 그렇게 버텨보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그 방에서 다른 회원들 몰라라 하고 그냥 나와버렸으면, 근데 제가 아는 저는 그렇게는 못하는 걸 아는데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이런 사기꾼 정말 악랄하다. 저도 다 알잖아요. 내 주머니에 없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거. 그러면 사람들이 1차적으로 하는 게 나 자신을 탓하는 거거든요. 혹은 가족끼리 탓하기도 하고, 친구도 그럴 수 있어요. 아유 저거 바보 저러냐,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가장 무서운 건 내가 나를 탓하는 건데, 제가 이렇게 사정이 안 좋아진 데도 이유가 있었고, 그러면서 제가 너무 제 자신을 많이 탓하고 자신감 잃어버리고 자존감 잃어버려서 그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10여 년이 걸렸고, 저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.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을 또 당했을 때 어떤 언니가 한달음에 쫓아와 주셔서 해주시는 말이, 돈이야 이제 네 수중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너의 자존감은 어떻게 하냐, 그게 걱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. 저에게는 그 말이 참 큰 위안이었어요. 제가 언니한테 그랬어요. 언니 만나자는 사람 많은 거 내가 알고, 근데 언니 아무나 안 만나는 것도 내가 아는데 이렇게 그지 같은 일 당하고 그지같이 사는 동생한테 이렇게 쫓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언니가, 네가 귀한 사람이어서, 네가 귀한 사람이어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. 세상에 너처럼 뭘 바라지 않고 내주는 사람만이 없다고. 그 언니의 말이 너무나 힘이 되어서 하루는 넋이 나가 있었고 이틀은 좀 펑펑 울었는데 바로 정신을 차렸어요. 그래도 뭔가 제가 처리를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믿음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. 자기 방어 기제라 그럴까요? 그게 작동이 저도 모르게 되더라고요. 이 사람 믿어도 될까? 이 일을 해도 될까? 자꾸 주저주저 하게 되고, 열흘 좀 지나면서는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되어서 막 제 자신을 일정 속에 밀어놓고는 있는데 의욕이 안 나요. 기운이 너무 빠진 것 같아요. 그래도 또 할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, 둘째 날 정말 좋아하는 동생인데, 저희 띠동갑도 넘어요. 이 친구도 한 걸음에 달려와줘서, 여잔데 부산 출신이라 얼굴과는 다르게 되게 묵뚝뚝 툭툭 하거든요. 네, 언니 내 알제? 이러면서 나 위로 잘 못하는 거 알제? 그 와중에도 이러면서 몇 마디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. 언니 우리 또 할 수 있다. 우리 같이 하면 된다. 같이 하자. 그 말이 너무너무 큰 힘이 됐고 위로가 됐어요. 그 와중에도 또 농담 던지는 동생 때문에 제가 이 몰골로 내 꼬라지가 곰배령에 한겨울에 널어놓은 황태 같아, 눈 맞은 황태 같아, 그렇다고 했어요. 둘이서 그 와중에도 또 웃었어요.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. 제 온라인 선생님한테 제가 선생님 저 온라인 사기 당했어요 그랬더니 혹시 리뷰 알바 아니냐고,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본인도 당했다고. 똑같은 케이스였어요. 그러니까. 근데 조금의 아주 미묘한 시나리오 차이는 있어요. 그 정도로 이 사기꾼들이 다양한 변수에 대한 준비와 시나리오를 다 작성해 놓은 상태니까, 저는 그 공동구매가 남들이 얘기하는 인스타 이런 데 보면 공동구매해서 뭘 얼마 봅니다 이러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. 시급 벌이하려고 온라인으로. 그러다가 이 지경을 당했으니 억울하기도 하고 자책을 안 할 수도 없고, 근데 자책은 안 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제가 더 망가지고요. 제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날들 점점 사라지겠죠. 제가 사실 지난달에 11월부터는 뭔가 좌충우돌 유튜브를 해봐야지, 근데 욕구라지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해봅니다.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. 일을 너무 악물고 악을 쓸 때는 아닌 것 같아요. 오히려 힘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. 매일 하던 루틴을 하는 거, 그것도 조금은 쉽지는 않아요. 어떻게든지 해내겠죠. 저같이 피해 입으신 분들 마음 추스리시고요.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.